나의 재석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주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9편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정신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으라. 행위 완전한다. 행위 완전함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복이 있다. 행위 완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능성은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규정에 들어가면은 행위 완전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지금 그 공산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외친 자가 나쁜 걸 외치느냐, 민주주의를 외친 자가 나쁜 걸 외쳤느냐, 우리가 그거는 어느 누구든지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세월이 지금 한 300년 이상 지나간 거죠. 지나간 적 공산주의는 나쁘다 이래 된 거죠. 지금 인류 전체의 공감대가 그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뭘 보고 외쳤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워낙에 어떤 큰 참 놀랬다 그럴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다른 언어가 없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자유주의 했다가 사회주의 그랬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라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민주주의. 그 정치적이에요. 민주주의는 정치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건 어떤 주장하는 어떤 주장의 요소고, 민주주의는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일종의 정치를 말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정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공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것을 나중에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편이면 될 거다 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여기에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폭력이 들어가면서 이게 공산주의라 하는 어떤 형태가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다가 플러스 폭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쁜 거로 나오는 거예요. 좀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라 그럴 적에 뭐다가 이걸 플러스 돼가지고 폭력이 들어갔는데 그 무엇? 모델. 어떤 모델이 있으니까 그거다가 폭력이 들어가고 공산주의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폭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뭔가 있는데 폭력이 들어가고 공산주의 되고, 민주주의는 뭐 모델도 없고 그러고 폭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지 나름대로 자기 각자 막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볼 때 민주주의 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념하고 이런 이야기, 이념 논쟁, 이 이념 논쟁이 없는 시대, 없단 말이에요. 없는 시대가 없는 것이 이념 논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치 형태에서 야당, 여당, 이것도 이념 논쟁이라. 야당이면 야당이고 여당이면 여당, 이념적인 부분이에요. 법원에 가도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어요. 피고의 주장이 다르고 원고의 주장이 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은 또 피해자가 있고
형사에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그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범법자가 있고 거다가 당하는 사람이 있다.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다. 여기 다 일종의 이념 부분이 있다니까. 관념, 이념 여러 가지 좀 표현을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민족 전체 우리 국가 지금 2016년 현재 5월 현재에 우리 국민들 전체의 어떤 통일적인 통합적인 전체적인 이념 부분이라면 이거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 거 없고 요걸 따로 나눴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하나의 이념에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 아직 당에 두 당이 있는데 한 당에는 벌써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고 다른 당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있는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바로 빗대가지고 바로 직접 지적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에 돈을 좀 더 많이 내야 된다. 국방비 예산을 더 많이 예산을 높여야 된다. 우리는 한국에 더 이상 지원하는 그런 우방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 전체가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미국, 앞으로 미국 어떻게 될 것이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여당이 양이 많았단 말이야. 여당이 다수로 있었다니까.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은 너 다수로 있었는데 근데 지난달 4월 13일 날 총선 이후로 이게 여당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야당이 많아져 버렸어요.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당이 오르냐 야당이 오르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다수기를 해갖고 많은 쪽에 이제는 일이 나아갈 텐데 많은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봐야 되냐 옳게 일한다고 봐야 되느냐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걸맞게 여기에 맞춰서 그런지 어떤지 간에 이런 우리 국민들 지금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지금 불안 어디 이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딱 털어놓고 종합해서 말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는 그 여론이 이제는 미국이 자꾸 한국 자체를 자꾸 떠나락하는 자국에 대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하면 헛새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 과거의 미국, 앞으로의 미국 대한민국의 정치 가운데 여당 야당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야 앞으로 어떤 것이 진행되어 갈 것인가 어떤 거 예측 안 되는 불안감 이게 전체적으로 이념 부분에서 개인이 어느다가 자기다 딱 포커스를 맞춰갖고 나는 이쪽으로 계속 갈 거야 이걸 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건 노동당 40주년 무슨 30 몇 주년 오래간만에 노동당 6차인지 7차인지 무슨 노동당 어떤 모으는데 노동당 모임을 하는데 북한에는 하나밖에 없는 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모인 거예요. 노동당 어떤 간부들 비상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노동당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는 마지막 어떤 일정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할 거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대한민국과 관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 한반도나 북한의 남한이 다 비핵화를 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통일 이건 어떻게 해서야 돼?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비핵화를 조건을 하면서 통일 그리고 이야기 쭉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남북한의 관계에서 북한이 완전히 밀려가지고 유엔에도 밀어붙이죠. 남한에서 밀어붙이고 중국에서 밀어붙여갖고 북한이 오고 갈 데 없는
양면에 전부 다 사면팔방이 다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북한을 막 몰아넣고 있는 그런 형국이 있는데, 그 노동당 대회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북한이 자기가 혜택을 베푸는 거예요. 남한도 이래 하고 중국도 이래 하고 미국도 좀 봐주고, 아주 이걸 허세로 보면은 보통 허세가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단단히 착오하는 것이 아니면은 분명한 뭔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뭐가 있어요, 알맹이가. 이제 분명한 게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정말 혼란한 거예요.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비핵화락하는 김정은이 이야기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될지, 안 그러면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봐야 될지, 이걸 몇 프로 받아야 되고 몇 프로 안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접근이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경제로 가지고 쩔쩔맬 줄 알았는데, 자기들 뭐 경제 원조 관계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돼. 경제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없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뉴스를 듣는 우리도 당혹스럽고, 일반 사람도 당혹스럽고,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이 분석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국민들 전체에 이념적인 지금 그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의 트라우마를 가졌잖아요. 혼돈스러운. 갈등이 있는 거야. 막 어디든지 돌파하고 있으면 그냥 막 쏙 다 막 빨려들 형편이라. 저는 그보다 더 겁나는 표현이에요. 미국, 뭐 중국에서도 뭐 언질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정당의 흐름이라든지 북한에서 이렇게 뭐 참 표현하는 이런 표현보다도 더 정신없는 표현, 더 참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 표현은, 개신교 목사가 이번 주간에 그랬어요. 내가 그 목사 이름은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교회 이름은 알아요. 워낙 유명한 교회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바뀌었어. 목사가 바뀌어가지고 정확한 이름을, 옛날에는 그 이름을, 전에 있던 목사는 이름을 아는데 지금은 이름도 모르겠어요. 높은 뜻 숭이 교회가 있어. 높은 뜻 숭이, 인천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가 말하기를, 흥금하지 않는 주일 지키기 운동. 참나, 한 주일인가 모르겠는데, 한 주일 흥금하지 않는 운동 버리기. 야, 이건 아니 목사가 흥금하지 마라 하는 이것이 목사였던 근원처럼, 아니 교회가 흥금하지 않고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는 만한 교회에 일하는 그걸 나타내려고 부과하는 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금하지 말라고, 이걸 운동이라고, 운동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자기 혼자 하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동참해라는 거예요. 높은 뜻 숭이교회는 큰 교회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목사로서 도대체 이것을 성경에 어디다 갖다 대나고도 연결 안 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운동이라 하면서 개신교 목사를 갈 때, 목사 한 사람으로서는 옛날에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뭐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적에 그 반대편에 표를 몰아주듯이 전체가 몰아주는 것보다 나는 더 충격이 큰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냐? 이런 걸 운동이라고 해도 되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주제가 지금 이번에 11조잖아, 11조.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11조로 해야 되는 이 요소를 갖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서 한 시간 더 지금 하게 되는데, 아니, 여기 딱 반대되는 것이 지금 헌금이란 말이에요. 헌금 안에 11조가 들어가니까,
보통 교회 헌금이라고 하면 폭이 넓잖아요. 그 안에 11조가 일부 들어있고, 감사헌금 들어있고, 주일헌금 들어있고, 여러 다양한 헌금들이 종류들이 들어있는데, 11조는 그 중에 하나라. 그럼 헌금하지 않는 주일, 그럼 11조 하지 않는 내용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하지 마라 하는 이것을 목사가 하라 마라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되나? 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당하게 운동이라고 해요. 이념 부분에 어떤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좀 주관하는 어떤 뭐 내용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는 목사라도 목사가 헌금하지 않는 주일 지키기 운동할 때는 이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말 나오고 끝일 정도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난 또 이 11조 관계가 11조로 해야만이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다. 이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성경을 두고 같은 개신교 목사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게 충돌될 게 뻔하단 말이야. 나도 운동이고 나도 기부운동 일시 기부 공연운동 나도 운동이에요. 그거는 또 헌금하지 않는 주일 지키기 운동 딱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죠. 어느 쪽이 우세하냐? 사람들이 치중하는 쪽에서 보면요 분명히 헌금하지 않는 쪽이 치중할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가 11조 얻는 것 때문에 11조 걷는 것 때문에 올해 반대하고 이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지금 헌금하느냐 하고 안 그래도 이런 인터넷에 막 비난이 빗발치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그 교회가 11조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하라 마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 해서 신앙이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내용 때문에 11조를 지금 여기 네 번째 순서였는데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한다 하면 같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중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명해도 그것도 뭐 똑같은 소리가 나와도 될똥말똥한데 한쪽에서 벌써 물꼬를 튀어나고 물바다 였는 식으로 한쪽에는 물 넣고 한쪽에는 물고 나가도록 빼놨는데 이게 뭐 되겠어 이거? 내가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이 이런 내용의 자체를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분석을 해본 적 남북의 통일은 공산주의로 해서 공산주의 정치 형태로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건 분명하게 내다본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을 김정은이가 들었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방법대로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이거 전쟁하지 않고 무력으로 되지 않고 그냥 평화 통일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김정은이 이야기도 연결해 보면은 이거 분명히 김정은이가 뭔가 딱 잡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고 내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김정은이 말하는 이 방법대로 하면은 지금 7가지 내용을 갖고 하면은 틀림없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남북의 통일 자체가 평화통일로 들어가면서 이거는 남한 위주로서 어떤 지향하는 통일 방법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걸 반대로 딱 뒤집어 보면은 지금 형태로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은 1번부터 7번 아직 다 안 된 요것도 안 지켜도 평화통일은 평화통일이다. 공산주의에서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이미 자기들은 원자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폭탄 갖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에 있는 돈도 뭐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표면적으로 뭐 한 나라 국가로서 공산화되어지면서 남북 통일되어질 것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것 자체를 기정사실 남북한을 그만 핵 자체를 없는 거로 딱 일단 가정 기정사실을 하고 하나에 제껴놓고 똑같이 본다.
아주 대담해요. 아주 대담해요. 벌써 우리 남한의 정세 같은 거 파악이 다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한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이념적인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요소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아주 배짱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해서 사실 그 책이 바래요, 지금. 지난 시간 제가 다 해버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김정은이 발표 이후에 또 목사 한 사람이 그런 표현 이후에, 이거 4번 이후로 갈락하니까 내가 사실 좀 김이 좀 빠져요. 그거 자꾸 연상이 되니까. 그러나, 앞으로 될 일은 도대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4번에 있었던 이 11조 문제는 이 11조를 통해서 형성되어져야 될 어떤 단위 국가가 대한민국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이것을 실시하면은 남북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균형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남쪽에서 바라는 대로 무력 통일은 아니면서 남한에서 주도하는 통일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4번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질서가 되지 않으면은 공산주의는 이 11조라는 이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냥 배급제니까 11조는 내가 노동을 해갖고 노동에서 나온 수입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거지 공산주의는 11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 제도를 한다는 자체는 11조 제도를 지킨다는 자체는 남한에서 주도하는 평화통일 그것이 나아가는 거고 흥금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주장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11조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우리 흥금 안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나아가면 이게 북한 쪽에서 보는 공산 참 무력 통일이 아닌 비폭력으로 통일되어지는 요소로 갈 것 같아 이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만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걸 하면은 힘이 좋아지고 국력이 튼튼해져서 중국도 동참하게 만들고 일본도 동참하게 만든다. 그리고 일본, 중국 동참하면서 또 나아가야 될 나라가 인도, 일본, 인도, 중국,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지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요 아시아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어떤 그림을 그려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에 첫 번째 조건에서 1번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섭리와 더불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11조를 나타내야 돼. 이미 서양에서는 11조가 뭔지 알단 말이야. 그런데 동양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전 세계 70억 중에서 거의 절반이 일본, 중국, 인도, 대한민국 이렇게 엮어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11조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본다든지 이게 발달 안 된 그런 나라잖아. 그렇게 여기서 11조를 통해서 통일이 돼버리면 한 나라도 자그마한 대한민국에서 힘이 있을 뿐더러 아시아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그룹에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분명한 요소가 하나의 단어에서 묶어진다면요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사회의 제도가 돼야 되지. 한 개인이 외쳐가지고 기부해라 마라 개인이 만나서 기부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사회가 한 국가 단위가 이 정책 자체를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이다. 모든 어떤 중심을 여기다 맞춰야 되는 경제가 아니에요. 경제 구조 어떤 경제 정책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앞서고 훨씬 힘이 있단 말이에요. GNP나 GDP나 안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수출이나 수입 수출력이 있다 기술력이 있다 없다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어떤 거라고 관계도 없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 이 바로 11조에 대한 국민들 전체가 동참하면서 사회를 말이요. 사회 구조를 11조를 하는 사회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 이건 교회가 운선해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모델이, 지금 현재 교회가 보여주는 대로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며 중국이며 인도에 교회가 그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위치가 있느냐?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이 제일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되겠느냐? 김이 빠져도 보통 김 빠지지 않는 거네요, 지금. 개인이 김을 빠지게 했든지 어떤지 간에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한민국 하게 만들고 일본이 동참하게 만들어요. 일본은 여기에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다음에 5번에서 분명히 나오는 답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일본이 이걸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동맹이다. 이 내용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참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했던 간에 앞으로 되어질 그러면은 남한이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처럼 섭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36년간 우리한테 참 피해 입혔다 이런 거에 연연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일본도 우리하고 같이 악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지금 전에 있었던 이념 문제가 지금은 전혀 흔들리고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 할 수 있는 중국보다 훨씬 이웃이 되기 쉬운 그런 조건에 있는 일본하고 계속해서 역사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평행성 나가고 안 되는 거죠. 일본과 한국, 한반도에 이 어떤 그 관계성이 발달되어 가면서 같이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데가 바로 중국의 공산 정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즉 11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11조를 하게 만들면서 이것이 바로 공산당 정치로 갖고 한계가 있는 국민들 전체를 하나로 흩어지지 않고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공산당 정치를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통일로서 하나의 국가 통일로서 어떤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11조의 힘이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11조를 내게 하는 이것 자체를 공산당 정체를 없애면서 개인에게 있는 자율권을 항상 상상시키고 국가가 아닌 국가보다 위에 있는 중국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이걸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일본과 중국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예서는 역사가 중국도 오래되고 일본도 굉장히 오래돼요.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내기에는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니까 통일되게 하는 데가 힘이 들어서 안 됐지. 역사가 긴 반면에 또한 땅이 너무 넓었고 어떤 일정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 전체에다가 통일성 있게 나타내기에는 중국이 너무 크니까 역겨웠던 거지. 너 힘겨웠단 말이야. 일본은 반대로 긴 역사 가운데 한 나라, 한 민족 단위, 한 국가 단위가 그야말로 국가가 움직이고 국가가 정책내온 대로 국민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없이 몰아가는 그 모습이 통치하기에 너무나 좋은 구조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일본은 그렇답니다. 두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했던 역사적인 흔적은 길겠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의 국기 봐봐요. 일본의 국기.
빨간, 여기 지금 제가 이 국기를 쭉 가져와 봤는데, 국기 있는 거, 망국기열이 쭉 있잖아요. 일본 국기 한번 봐봐. 하얀 천에다가 빨간 동그라미 밖에 딱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의미를 그 국민들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 단순하게 태양을 섬기는 어떤 나라에 대한 표시, 우상숭배에 대한 표시로서 이렇게 보는데, 언제까지 우상숭배로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해석하면서 바르게 인도해 가야 되는데, 이런 나라 국민들에서 전반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가지고 놀고 싶은 대로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태양을 하나 딱 그려놨고 다른 거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처럼 일본은요, 그 자세가 획일적이라, 획일적. 너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잘 활용이 되려면, 좋게 되려면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데, 지금은 너무나 탄탄하죠. 너무 단단하죠. 그런데 이런 단단한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래 나와 있다. 하기 나름이라 있을 적에 바로 그것이 어떤 통로, 같이 끈앞풀이 될 수 있는 그 요소에는요, 11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온 인류 가운데 실시함으로 해서 인류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데, 하나의 과정 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걸 하나 이야기를 듣는 거고, 이걸 실제로 나타내는 데는 또한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일본도 이것 자체를 사회를, 이런 11조 하는 사회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 자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어지는가 말이에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요, 정말 참, 깁니다. 깁니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모델이냐? 왜 이게 모델이 되었고 공산이냐 하는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조금 다르게 좀,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지금 일본의 그 획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민성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국가에서 통제되어진 그것이 워낙에 몸에 배어가지고 그 제도가 워낙에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깔아앉잖아요. 지금 섬이 깔아앉고 있단 말이야. 일본의 섬이 깔아앉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핵일성, 일본 사람들이 어떤 단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말하는 국가 정책자들이 딱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에 나라가 깔아앉는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자기들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깔아앉는 나라 속에 그들이 그대로 잠기라 해도 잠길 수 있는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됩니다. 정부의 명령보다도 더 다른 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요소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양이라고 하는 그 별, 달, 해 모양의 그 그림, 그것 자체의 실체, 그걸 나타내는데 11조가 자리가 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던 그 자리가 거기에서 이제는 연상이 되는 것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지금까지는 허상의 태양을 가지고 바라봤다면 그 태양의 허상에서 실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11조라는 분명한 장치가, 사회제도가 이건 분명한 기능을 발휘할 거다. 이런 어떤 요소에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전달자, 이 분명한 어떤 일본이 여기에 11조를 해야 될 분명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 중국의 통일된 모습에서 계속해서 통일로 되어진 모습으로 가되 공산 정치를 버리는
공산정치를 벌일 때는 지난번에 했던 3번에 북한의 핵 그 폭탄을 중국의 베이징에다 딱 세팅을 해라 이거지. 그래 하고 난 뒤에 남북의 통일 이 문제는 이제는 뭐 참 분명하게 비핵화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 자체를 오늘 요렇게 연결해서 북한의 입장을 보면요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딱 이빨이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지난 시간에 한 걸 김정은이가 발 벗을 리는 없고 다른 어떤 좀 자신감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계산법이 있었던 건 아마 있을 것으로 봐요. 마침 제한테 제가 참 어떤 연륜에서 이런 게 왔는지 모르지만은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10년쯤. 좀 요 4층인데 5층에 있을 적에 11조의 신비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뭐 발표를 했어요. 또 다른 데 자료도 한 번씩 11조의 신비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나도 보면서 11조에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11조는 어쨌든 대단하고 그런 11조 신비 자체를 개인이 바라면서 11조를 해야지. 11조를 많이 해야지. 10의 1조만 할 게 아니라 10의 9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11조라니. 돈으로가 되는데, 작은 돈일세는 11조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조금 수입이 높아지면서 10의 2조도 가능하고, 10의 3조도 가능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10의 9조까지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11조의 신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10분의 9, 10분의 1이 아니고 수입이 되는 양이 이게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곱해가지고 9까지, 루트 9까지 곱해진다. 루트 1, 루트 2에서 곱하기 루트 1에 곱하기 루트 2 그러면 10에 10에 2 헌금. 10에 3 헌금하면 루트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내가 수입이 되어진다. 지금 현재 1에서 루트 1을 곱하고 루트 3을 곱하면은 그때는 현재 내 수입이 그 정도 된 거 비교될 때 내가 10에 3조를 하는 거예요. 10에 4조는 루트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4. 거기서 수입에 1에서 루트 1에 곱하기 배율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트 9까지 1, 2, 3, 4 루트를 다 씌워서 곱해가 하면은 현재 내가 100만원 수입을 하면요. 100만원 수입해서 11조를 10만원 한다 그러면 10에 9조 할 정도면 100만원 수준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이게 한 달에 수입이 6억이더라고 6억.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해야지 많이. 10에 9조 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이 경제적인 이 시각이나 이 경제적인 이 관념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은 관계성에서 내가 10에 1조를 하는 사람이 되지. 10에 1조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려고 해야 돼, 하려고 해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요, 공산이라는 것의 그 힘을 우리가 비춰본다는 게 모델이 그래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공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를, 그거는 모델을 하나 반 거고 나는 그 모델 속에 있는 또 힘을 또 비춰서 11조로 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했으니까 네 번째를 이제 여기서 끝내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 다섯 번째, 아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던 그 내용이네.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만주 땅이에요. 중국하고 관계되죠. 만주 땅을 중국으로부터 자유지역, 중국으로부터 자유개발지역, 자유개발지역을 하든지 자유지역. 근데 누구에게?
누구에게 자유냐? 자유롭게 들어와서 개발해라 할 때 누구에게 하냐? 이 권리를 이게 한국이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유입 인구는 뭐 한국은 자유로웠으니까 한국 국적은 누구든지 들어가겠지만 일본 사람을 겨냥하는 게 일본. 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내 책에는 동북아 공존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내용을 하나의 제목 자체에서 동북아 공존한이라 우리가 동쪽이고 북쪽에 있는 아시아니까 동북아 공존한.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어떻게 공존이 될 거냐 그런 내용에서 준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에 이렇게 완전히 어떤 정치 체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 형태, 현재의 형태에서 이게 몰락하는 형태가 아니고 후퇴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힘있게 나아가느냐 하는 중에 요 내용을 제가 얹히는 거예요. 요런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면 될 거다 이런 거예요. 11조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11조를 하게 되고 한국이 11조를 하게 되고 일본이 11조를 하게 되면요 나라 단위에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일본, 중국, 한국이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을 몰라서 그렇지 하게 되면은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부터 하게만 되면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나라 됩니다. 그거는 뭐 땅덩어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땅덩어리 때문에 서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11조만 하게 되면은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보다도 일본도 뭐 아주 의아해하고 중국은 더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회가 이미 11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되어진 것을 사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전혀 작았던 우리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큰 어떤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밑바닥에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되어지는 문제인데 이게 연결되어질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왜 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피난 위치를 피난처를 만들어주면서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참 급박성 당위성 그리고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하는 것 유일한 어떤 통로로서 제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서 어떤 긴밀성, 중국과의 어떤 중국도 지금 붕괴 때문에 아무리 큰 땅덩어리고 뭐 군사적으로 아무리 뭐 좀 미국을 흉내내고 따라가도 미국에서 볼 때는 그 자체 중국의 그 환경이라는 건요 아무리 가도 군사력과는 미국하고 경쟁 안 됩니다. 그럼 더욱더 이 경쟁으로 인해서 군사비 지출로 인해서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난폭한 어떤 정치가 더욱더 과도하게 국민들 하여금 쪼는 쪽으로 나가지 이게 지금보다 더 풀어주거나 자율성으로 나가는 절대 아니거든. 이걸요 중국도 지금 위기란 말이에요. 세 나라 남한은 뭐 남북한이 있어서 위기고 일본은 일본대로 땅덩어리 자체 꺼져가고 중국은 사람이 많아갖고 혼란스러운 그 사태가 언제 생겨도 생길 수 있는 이 위기에 똑같이 실시할 수 있는 11조를 통해서 이 세 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적인 하나의 자유구역 자유롭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의 공간 여기가 만주 땅이래. 만주 땅. 대한민국에서 만주 땅은 지금 한반도로 내려오기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대부분 우리의 행동에서 나온 우리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만주 땅은 이건 우리의 고토란 말이에요. 고토. 한반도의 고토란
기원전 2000년, BC 2000년이냐, BC 2333년, 바로 그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 역사가 필요하다. 우리의 역사, 바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이유를 잡은 거예요. 이 뒤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남한은 어떤 우리 민족에 가야 될 어떤 마지막 어떤 회복해야 될 땅으로서 만주 땅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은 땅이 꺼져가니까 국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국민들로 하여금 이주시켜야 될 하나의 피난처의 장소로서 이 만주 땅이 있는 거예요. 또 일본에게서 만주 땅은 과거에 이 만주국을 세우고 억지로 만주국을 세웠지만은 만주국을 세워가지고 중국을 침략하려고 했던 그 어떤 나쁜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를 일종의 이제 돈을 내면서 그 만주 땅을 회복하면서 중국 전체를 번영시키고 철도 부설시키고 나라 땅을 도로를 바로 형성시키고 저 황하강 북쪽에서 넘어오는 몽고 쪽에서 넘어오는 이 어떤 봄에 넘어오는 게 있잖아. 황사를 막는 일에 남북한이 또 일본이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그 황하강 주변에서 지금 황토화 되어지는 사막화 되어지는 그걸로 막아야지. 막아내. 그래서 중국 자체의 땅이 워낙에 비옥한 땅을 지금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가고 공산당 정치론에서 땅이 계속해서 지금 어렵게 돼가는데 땅을 갖고는 안 되니까 조난이 나오면 전부 묵살시키고 사람을 막 일부러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땅은 땅대로 막 황폐돼가는 이런 과정에 만주 땅에 빨리 가서 그렇게 일본, 중국, 한국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그 서로 간에 상생하는 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실적으로 보면 이 만주 땅에서 나오는 이 땅 구조를 제가 잠깐 지도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이 있어. 몽고가 있잖아요. 몽고 있고 이렇게 소련이 있어요. 소련. 요게 몽고라요. 몽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이래 있으면은 이래 가다가 이게 베이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이 있어요. 성은 천리 만리장성. 그 다음 몽고에 요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여기서 되도록 가까운 쪽으로 되도록 가까운 쪽으로 하여튼 최단거리에 요걸 거의 직선으로 해당되는 요 부분이 하나의 산맥 형태로 이렇게 있다가 갈라지는 게 있는데 요 부분에 선을 딱 끊는 게 좋아요. 아예. 그래서 요쪽을 하면은 중국도 소련하고 국경이 줄어들어요. 소련하고 국경은 한국하고 일본이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방위 문제나 이런 게 중국이 훨씬 나아요. 이익되는 게 많아. 그리고 여기는 만주 땅은 원래가 청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만주 땅이라. 청나라 시대, 청일 전쟁이나 이런 시대는 중국의 마지막 왕조 때는 청나라가 자기의 고향이니까 만주가 그거 회복하려고 했지만 지금은요 중국은 한족이란 말이에요. 한족. 이거 만주 주는 거요. 그렇게 국민들 정서가 이거 그렇게 못 주고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야. 국민들이 야 그 우리 땅인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갈라지도 이거는 갈라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볼 때는 항상 여기는 자기들이 멀리하던 땅이란 말이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중국 전체가 전통적으로 거두는 중국 땅에서는 이거는요 사실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남북한이라고 압록강을 달아나니까 저거 우리 괜히 너무 땅 우리가 가는 거 아니야 이래 보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너무 오래 가는데 이거는 누가 좀 안 가져가나 하는 땅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